사실 어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을 취임을 하게 되면서 정책주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 이슈를 다 못 전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2탄입니다. 5개의 정책주들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특별 교육 너무나도 기대되시죠? 저희가 이 내용 들고 빠른 시간 안에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육 시작하기 전에 제가 또 딱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여러분들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또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로드맵인데요. 윤석열 정책주 로드맵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지금 가운데 윤석열 정부 정책 관련주라고 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섹터들로 나눠져 있거든요. 뭐 건설주, 건설 기자재, 그다음에 뭐 인테리어, 그다음에 게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종목명은 또 가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화면에 나가는 걸 여러분들이 사진만 찍으시고 그냥 가실까 봐 저희가 이 자료는 노란톡방에서만 제공을 해드리는 자료입니다. 정말 귀하디 귀한 자료고요. 저희가 9가지 정책에 대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연속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시지 마시고 이 로드맵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져가시는 방법 알고 계시죠?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비추시기만 하면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가 딱 뜹니다. 그거 누르시기만 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방법도 좀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5가지 정책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또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홍전 전문가님에게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정책 특집 2부 시간입니다. 어제 1부였죠.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임 초기에 뭐가 제일 많이 움직이냐? 바로 정책주입니다. 그죠? 제가 어제 정책주를 정책 특집으로다가 어제 가지고 나왔죠. 그 주요 공약과 수혜주를 총 정리하는 시간이었는데 오늘 2부 시간입니다. 그럼 어제 어디까지 했냐? 자, 어제 일단 부동산 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했어요. 그리고 에너지 했어요. 그리고 교통 인프라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4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4개 이후에 못 해드린 5개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5개가 끝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정책이 너무 많아요. 20개가 넘는데 이 중에서 가능성 있는 굉장히 핫한 이런 테마들만 제가 그 정책들만 가지고 나온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거를 한 9개 정도를 제가 추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9개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시청자분들. 그죠? 자, 그러면은 어제 강의가 궁금하시다. 어제 그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 이 교통 인프라 정책이 궁금하시다. 이거는 제가 지금 시간에 못 해드려요. 1부에서 해드렸던 거기 때문에 그 1부는 재방송을 보셔야 돼요. 재방송 링크는 노랑톡 들어오시면은 어제 거 재방송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럼 오늘은 2부 시간이니까 어디서 시작하냐? 바로 5번째 정책, 첨단 산업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첨단 산업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좀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최첨단의 부흥이 되는 그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반도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2차 전지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5G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6G로 부르고 있는데 6G로 부르고 있는 첨단 전략 산업 분야의 초격차 실현을 위해서 핵심 아이템으로 꼽은 게 바로 이 6G예요. 5G 다음 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 6G는 지금 앞으로 상용화가 되려고 그러면 한참 남았고 6G보다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바로 5G예요. 5G가 없이는 6G가 안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5G는 대다수의 우리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수한 기능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5G 하면은 뭐가 떠오르고 있어요? 특화망이 떠오르고 있죠. 특화망.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음 5G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다른 말로는 프라이빗 5G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지금 이 프라이빗 5G, 한마디로 이음 5G는 말 그대로 사적인 5G예요. 기업들이 사적으로 쓸 수 있는 5G.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시청자분들? 통신사한테 회선을 받아서 썼죠. 인터넷 회선을, 5G를요, 기업들이.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KT가 디도스 공격을 맞았을 때 어땠어요? 다 마비가 됐었죠. 그죠? 그게 바로 통신사한테 받아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에 조금 취약하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시설적인 부분에 또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음 5G는 뭐냐? 이음 5G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주파수를 기업한테 내려줍니다. 기업한테. 바로. 자, 그러면은 기업들은 그 주파수를 할당받아서 이 5G 특화망에 관련된 네트워크 장비만 설치를 하면은 기업 내에서 사적으로 쓸 수 있는 본인들만 비밀리에 쓸 수 있는 5G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냐? 바로 보안이 강해져요. 이 보안은 뭘로 들어가냐? 양자암호로 들어갑니다. 양자암호. 양자암호가 통신망 안에 양자암호 시스템이 들어가요. 그래서 양자암호 통신망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양자암호는 뭐냐? 양자역학의 원리로 만든 암호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는 이 양자암호가 미래의 보안 시스템을 장악을 할 거고요. 이 특화망에 들어가는 특화망 5G에 들어가는 게 바로 양자암호 통신망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5G, 먼저 5G가 선행이 돼야지만 그 다음에 6G가 있는 거예요. 이런 특화망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브레인리스 들어보셨어요? 브레인리스는 두뇌가 없는 로봇, 두뇌가 없는 AI. 로봇인데 두뇌가 없어요. 어디 있냐? 저기 서버에 있어요. 그럼 서버와 이 로봇 간의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AI, 인공지능 기능을 두뇌를 심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파를 해주는 거죠. 뭘로? 5G 특화망으로. 보안이 아주 잘 되어 있는 5G 특화망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쏴주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것들이 바로 특화망 5G인데 이러한 5G가 선행이 돼야지 그 다음에 6G가 있는 것이다. 모든 미래 산업의 앞으로 중심에 뭐가 있다? 이 5G가 있다. 그리고 이음 5G, 특화망 5G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도 이 5G 기지국 관련해서 미국이랑 얘기가 잘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첨단 산업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6G 같은 경우는 2026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시킨다고는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 2026년도에 6G 이동통신을 상용화 시키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5G 기지국이 전국에 여유 있게 넉넉하게 설치가 돼야 돼요. 그런데 기지국이 지금은 만약에 전국에 100%가 할당이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만 할당이 돼 있냐? 15%. 이 정도밖에 할당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기지국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이런 기지국, 5G 기지국이 있어야지 그 기지국을 통해서 6G도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될 거는 6G보다 5G. 그리고 사실은 이게 웃겨요. 6G 관련주가 5G 관련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5G 우리 통신 관련주 좀 집중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한다는 또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시금은 뭐예요? D램의 시대예요? 아니에요. 지금은 시스템, 한마디로 비메모리 시대예요. 시스템 메모리. 그러니까 비메모리 시스템 메모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D램이 아닌 비메모리 관련주,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D램은 PC에 많이 들어가요. PC에. 자, 그런데 비메모리는 어디에 들어가냐? 스마트폰 이런 데 많이 들어가요. 태블릿 PC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당연히 D램보다는 비메모리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글로벌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준다는 게 지금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관련주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는 덕산하이메트리나 그리고 PSMC 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외에도 굉장히 가치적으로 저평가받아 있고 소외받아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면 굉장히 어떻겠어요? 미래 전망이 아주 좋겠죠.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종목들은 비메모리 관련주에서 굉장히 많은데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2차 전지 관련주. 나라 M&D나 LNF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가지고 나온 거는 다 뭐예요? 모두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가지고 나왔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니까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꽁꽁 숨겨놓은 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은 꽁꽁 숨겨져 있는 거 모두 다 아는 거 말고 아무도 모르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 꽁꽁 숨겨져 있는 거를 이제 노란통 메신저 안에 들어오면은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아는 거 사면 어떻게 돼요? 안 오르죠, 그죠? 근데 다 모르는 거 이런 거 저평가 받아 있고 막 이렇게 이제 오를 것 같은 거 이런 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 종목들 공략을 해야지 우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CSG 관련주 같은 경우는 유비커스나 서진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유비커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입니다. 왜냐? 이 통신 관련주 중에서 유비커스만큼 저평가받아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비커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또 공부를 해봐야겠죠.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유비커스가 왜 저평가받아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정책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다 못 해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는 오파스넷. 이 종목은 네트워크 통합 전문 업체예요. 그리고 3S라는 게 있어요. 반도체용 실리콘 부품 소재랑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가 있어요. 리튬이온 2차 전지용 음극집 전체에 사용되는 일렉포일 생산을 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 관련 테마 섹터 안에서 움직여주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 우리가 종목뿐만이 아니라 산업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런 종목들은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산업만 보시면 돼요. 그 산업 안에서 모두가 아는 종목 말고 그 산업 안에서도 모두가 잘 모르는 종목들, 조금 숨겨져 있는 이 숨은 보석 같은 종목들이 이 산업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로드맵 나가고 있죠. 지금 이 로드맵이 관련주를 총정리해 드린 거예요. 이 지금 첨단 산업 관련주들. 자, 근데 이게 화면상으로 보셔도 잘 안 보이시죠? 그죠? 이름도 다 가려져 있잖아요. 이거 이제 노란톡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로드맵 만들어 놓은 거 다 드리는 겁니다. 들어오시면 되는 부분이고요.